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2차 과목이죠. 강의하게 된 임지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또 이 가맹사업 공정화에 거래에 관한 법을 가맹사업법 또는 뭐 실무 뭐 이렇게도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맹사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자, 가맹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일정 본부가 등장하고 그리고 가맹사업거래 계약자, 사업자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맹사업에 있어서 자, 본부와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사업자의 이런 어떤 관계가 계약을 통한 지속적인 어떤 계약 관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본부는 일정한 영업의 표지 또는 상호, 이러한 상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대가로 또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하고 뭐 법조항 내용으로는 이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가맹사업자는 가맹비를 지급하고 본부는 그런 가맹비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가맹거래사라고 하는 이러한 거래사 이러한 이 시험을 합격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맹사업법 공정화에 관한 법에서 자, 법이 있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규율하게 한 거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 밑에 대통령령이나 또는 장관령으로 또 좀 더 세분화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어떤 규율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 본부와 사업자 중에 가맹거래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법에서 자 28조가 있습니다. 28조에서 가맹거래사의 업무와 책임은 어떤 것이냐라고 28조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맹거래사라고 하는 분들이 이러한 이 가맹거래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이런 사업 자체가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자, 정보 공개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법에서. 사실 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고 사업에 있어서 내용을 좀 부풀려서 또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을 적용해서 그런 현상들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 물론 이제 정보공개서에서는 그러한 본부의 현황이라든가 본부에 있어서 또는 임직원들의 여러 가지의 형법 위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 공개서라든가 본부와 계약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서가 있는데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또는 수정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자문을 해주신다든가 또는 이 경우에 있어서 가맹사업자가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가맹사업 영업활동에 있어서 어떤 조건들이 부과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이 부과되어 있고요. 또 가맹사업 담당자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에 대한 여기에 대한 자문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공개서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행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을 우리가 가맹거래사, 이제 우리는 이 2차를 통과하시면 이 가맹거래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맹거래사, 이 가맹사업법,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인데 가맹사업법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실무라고도 평가하고 여기에서 이 법이 이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법조항의 취지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법에 대한 법전을 주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법에 대한 구조나 사실 우리가 1차 과목에서 민법을 배웠다라고 하신다면 이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무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것이냐를 위해서 배운 거예요. 그 민법을 알아야만 이 법을 알 수가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는 요 2차 과목에서 두 가지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처음에 예컨대 그냥 이렇게는 물론 이제 이게 출제된 기출문제입니다. 가맹사업에 대하여 논하라. 너무 포괄적이지만 이렇게 가맹사업 정보 공개서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이제 토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단답형이 됩니다. 단답형. 단답형의 문제가 되고, 그러나 이런 단답형의 문제가 출제가 좀 대세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2차 과목이 조금 어려워진 게 현실의 사례에서 예컨대 A라는 어떤 그 국제공항 인천공항이 B라는 어떤 피자점에다가 피자점에 대한 이러한 이 가맹거래 비슷한 계약을 체결했고, 근데 이제 형식은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그때 B라는 자가 자기가 영업을 한 게 아니라 C라는 어떤 또 이 사업 담당자에게 그 사업권을 넘기고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일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피자를 팔아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팔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B라는 자가 C한테 정보 공개서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B와 C 사이에 어떠한 법률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자, C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B는 어떠한 벌칙이나 이러한 손해를 부담하는가, 이런 식으로 사례 형태로도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맹사업법이 도대체 어떤 체제로 어떻게 되어 있고, 자, 이 법만 출제되는 건 아니고 시행령, 이것들을 잘 공부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서가 나올 텐데 이 법과 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이제 잘 공부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공부한 것을 가지고, 자, 단답형은 어떻게 하고 사례형은 어떻게 문제를 작성할 것이냐라는 것을 연습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2차 과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사례의 형태를 좀 간단하게, 사실 이 사례가 2017년 15회 가맹사업법 실제 시험입니다. 실제 시험인데, 자, 이 사례를 가지고 단답형은 일단 출제가 되면, 단답형에서는 일단 출제가 됐을 때 서론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자, 서론에서 의라든가 또 혹시라도 연역이 문제가 되면 연역이라든가, 자, 이 2차 과목은 어떻게 목차를 합리적으로 잘 작성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목차를 달지 않으면 출제위원들이 출제 점수를 채점할 때 목차가 없다면 채점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2차 과목의 채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제위원이 무작위로 이렇게 채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안에서 이런 목차가, 또 이 사안에서 이런 목차가, 자, 로마자 1이라면 로마자 2라면 로마자 3이라면 또 목차가 있는지, 자, 이 목차에서 또 이 사안들의 목차가 있는지, 요거에 따라서 점수 배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의, 연역, 특성,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경우에 있어서 요건, 이런 것들이, 법은 요건이 중요한 거니까 요건을 자 서술하시고, 3 효과라고 적용해서 효과를 서술하시고, 단답형은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그만인 거고요. 그러나 이제 사례형은 좀 굉장히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례형의 답은 첫 번째가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 그 사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게 될 텐데요. 자, 이 사례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문제의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하겠다. 그런데 그 검토하려고 했더니 이 사안에서 어떠한 요건이 맞았을 때, 요건 효과는 거의 동등하게 나타납니다. 자, 요건을 서술하시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사례 해결이라고 하는 사안 해결이나
사례의 해결이라는 이러한 항목을 그런 이 사례 해결은 자신의 견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견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이 가맹거래법에서 사실 그렇게 뭐 학설의 대립은 좀 문제가 안 될 소지가 있는데 학설에 대립하고 있다 그러면 학설의 대립이라든가 학설의 소개라든가 1학설, 2학설, 3학설 자 여기에서도 사안에 따른 학설에 따른 자 해결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여 그래가지고 뭐 결여에서 사례 해결을 다시 한번 좀 요약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이러한 어떤 편제를 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목차가 2차 과목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자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일단은 이걸 아셔야 되겠죠. 이 법을 이제 알아야만 하는 거죠.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법을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접근해 갈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느냐 2017년 자 15회 17년이니까 뭐 최근에 사례형 출제됐는데 자, 피자 전문점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점을 운영한다. 그런 운영하는 가맹본부 갑이 그래서 인천공항과 자,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과 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입점 계약이죠. 가맹 사업에 관한 내용하고는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자, 입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입점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경우에 입점 계약에서 입점 계약 자체에서는 갑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단서 그리고 계약 조건의 내용이 되겠죠. 계약에 포섭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이 계약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이 점포 운영을 갖다가 갑 자신이 운영하지 않고 을과 위탁 계약을 사무를 맡기는 계약을 위탁계약이다라고 합니다. 을에게 위탁자가 되고, 자, 그리고 수탁자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을이 일반적인 피자점처럼 운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갑이 위탁계약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자, 이건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정보 공개서, 자, 이 정보 공개서를 공개하지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사안에서 그렇다면 이 경우에 지금 갑은 을과 계약 체결 시 위탁관리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서를 체결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러한 사례에서 갑이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설명하시오라고 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첫째 문제의 소재라고 해서 자,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문제의 소재에서 이 경우에 지금 이러한 직접 이 위탁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지만 이건 실질적인 가맹계약이고 가맹계약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하지 않은 것은 갑의 위반이 있는 가맹거래법에 위반이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아래 이러한 사안들을 검토하겠다라고 해놓고 자 큰 목차에 들어가서 뭐 일단 이 위탁계약에서 이 위탁관리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위탁관리 계약인가 아니면은 이 경우에 자 가맹거래 계약인가 요거에 대하여 그러면 이 가맹거래 계약의 일정한 의의는 무엇이냐 징표 뭐 영업 표지를 주고 상표를 주고 그리고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가맹금을 보내주고 이런 의의를 서술하고 그 의의를 자, 요건을 서술하고 요건을 풀어 요건이 항목이 나와야 되겠죠. 뭐 영업의 표지가 있어야 되고 상호 의존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 가맹 사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나오면 자기 이익이 되는 것이고 가맹비를 보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서술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안의 해결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것은 위탁계약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맹거래계약이다라고 매듭을 맺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가 자, 정보 공개서를 공개하지 않은 공개서에 대한 자, 여기에 대한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 위반 여부의 검토라고 해야 됩니다. 검토. 이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보 공개서라고 하는 것에 자, 의의는 무엇이냐, 그죠? 의의는 무엇인지. 두 번째, 이러한 정보 공개서의 제공 의무가 있는데 제공 의무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느냐의 내용이 되겠죠.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경우에 위반 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위반 시 제재 측면이 자, 효과죠. 효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사례형은 사안의 해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위탁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는 이 가맹거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실질은 이 경우에 위탁계약이 아니라 가맹거래 사업이다라고 결론을 맺어주시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됨에도 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부과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맺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점수가 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맹거래사업법에 대한 내용들을 자, 이론적으로 좀 받쳐서 법을 이제 잘 이렇게 해결해 가고 그 다음에 목차를 잡고 이제 그 다음에 단답형이나 사례형, 뭐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자, 연습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가맹사업법을 자,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OT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